이제는 또 축구가 감독 노름이 아니라 구조, 구단 시스템 노름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로빈요.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클럽 첼시와 맨유가 불과 일주일 간격으로 감독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마레스카와 아모림 둘 다 부임한 지 2년도 채 안 됐고 둘 다 장기 계약과 장기 구조 안에서 가는 그림으로 시작했던 감독들이었어요. 뭐 사실 프리미어리그에서 감독들이 경질당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표면적으로 보면 이유는 단순하죠. 최근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쳤고 분위기도 좋지 않고 팬들의 불만도 쌓이고, 하지만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두 경질은 단순히 못해서 잘렸다라고 묻기엔 공통점이 너무 많습니다. 두 감독 모두 구단 구조와 마찰을 겪었고 전술과 선수 기용에 있어 윗선의 개입을 체감했어요. 결국 그 불만이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 밖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사단이 난 건데, 두 구단의 결정은 감독과 합의점을 찾는 게 아닌 빠른 경질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특정 감독 개인의 실패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요즘 프리미어리그 B클럽들이 감독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구단 프로젝트라는 말이 정확히 실제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마레스카와 아모림, 이 둘은 왜 이렇게 비슷한 시점에 비슷한 이유로 비슷한 결말에 도달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첼시. 마레스카 감독은 지난 시즌 부임 첫 해에 유럽 컨퍼런스 리그와 클럽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리그는 4위로 마감하면서 챔스 진출까지 이뤄냈어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서 11월에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감독을 수상했고 바르셀로나를 3대0으로 잡았으며 아스날 원정에서도 10명으로 버티면서 무승부를 이끌어냈습니다. 당시 첼시는 리그 3위까지 올라가 있었고 구단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12월 14일 에버튼을 2대0으로 이긴 직후 승리 인터뷰에서 마레스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첼시에 온 이후 최악의 48시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다. 두둥.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말은 경기를 지고 나서 한 변명도 아니었고 엄청난 연패 중에 나온 불만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긴 경기 직후, 그것도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감독이 먼저 꺼낸 불만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마레스카가 잠시 몇 경기 흔들릴 당시에 구단에게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느꼈나봐요. 마레스카가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직후 또 하나의 대박 이슈가 터집니다. 마레스카가 펩이 아직 나간 것도 아니고 잘 맡고 있는 맨시티의 차기 감독 후보군에 올라와 있다는 보도가 나와요. 근데 이게 루머가 아니라 마레스카 본인이 맨시티와 이런 접촉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첼시 구단에 직접 알렸다라는 거예요. 아, 나 이 정도 감독이야, 뭐 이런 건가? 그런데 구단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우리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느꼈던 거죠. 이후 마레스카는 나 다음 시즌에도 첼시에 있다라는 식으로 말은 했지만 이미 신뢰에 크게 금이 간 상태였어요. 그쯤부터 첼시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3경기 연속 무승, 홈에서는 야유까지 나왔어요. 원래 첼시는 내부적으로 두 번째 시즌까지는 지켜본다는 구상이 있는데 보드지는 그 계획을 깨고 바로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이 감독과 다시 신뢰를 쌓아가기는 어렵다. 지금 정리하자. 결국 첼시 마레스카의 경질은 단순 성적 문제라기보다는 감독의 공개적인 불만, 구단과 감독 사이의 신뢰 붕괴, 그리고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의 판단, 이 세 가지가 겹쳐서 내려진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구조는 이어지는 맨유 아모림 사례와 정말 많이 닮아 있습니다. 첼시 마레스카가 가장 힘든 48시간이었다 라는 발언으로 관계의 균열을 드러냈다면 아모림은 그 균열을 훨씬 더 노골적인 방식으로 드러냈어요. 사실 아모림은 이미 그동안에도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사람이 궁지에 몰려서 그런가, 구단과 팬들에게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니야? 하는 이해하기 힘든 발언들이 많은 상태였는데, 예를 들어 자신의 팀을 맨유 역사상 최악의 팀이다 라든지 내 전술은 교황이 와도 못 바꾼다 라든지, 와 이걸 사라? 이걸 냅둬? 이미 아슬아슬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던 1월 4일 리즈전 기자회견에서 아모림은 결정타를 날립니다. 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단순히 코치로 온 게 아니라 이 팀의 방향과 선택에 책임지는 매니저로 왔다. 스카우팅, 디렉터, 보드진들은 각자 자기 할 일을 해야 한다. 나는 내 할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발언은 정말 말 그대로 결정타였어요. 왜냐면 맨유에서 아모림의 공식 직함은 분명히 헤드코치였기 때문이에요. 즉 구단이 정해놓은 구조는 분명했고 아모림도 그 구조를 알고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갑자기 나는 헤드코치가 아닌 매니저다라고 선언했다라는 건 단순한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구단 내부 권한 구조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그 기자회견이 끝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아모림 경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물론 아모림은 마레스카와 달리 뭐 보여준 것도 많이 없고 성적만 놓고 봐도 이미 경질되었어도 이상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아모림 역시 마레스카와 같이 구단에 좀 더 많은 영역을 책임지고 좀 더 강한 결정권을 원했다라는 점이에요. 반면 구단의 입장은 분명했죠. 당장 성적을 못 내고 있는 건 봐줄 수 있어. 하지만 구단 구조 자체에 대한 도전은 용납할 수 없어. 경질. 이렇게 된 겁니다. 두 감독이 표현하는 방식은 조금 달랐지만 큰 틀은 굉장히 비슷했어요. 마레스카는 뭐 좀 그래요. 작년에 우승 2개나 했는데 뭐 이번 시즌 조금 흔들릴 때 뭐 나 보호 안 해주고, 아니 리스 제임스도 내가 감독이 뛰키고 싶다는데 뭐 의료진이랑 구단이랑 뭐 된다 안 된다, 좀 그렇잖아요. 나도 이제 명장 소리 듣는데, 이런 식으로 조용히 감정이 새어나왔고, 아모림은 그럼 나 잘라. 난 안 바꿔. 그럼 나 바꿔. 뭐 축구 해봤어? 뭐 3백이 어쩌네. 축구 알아? 기자님들도 축구 해보셨어요? 잘하는 거들 합시다. 잘하는 거들. 이런 식으로 공개적인 정면 승부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이들의 결말은 똑같았습니다. 해고, 경질. 물론 구단과 감독 사이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그 누구도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저는 이쯤에서 의문이 하나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마레스카와 아모림 개인 성향만의 문제였을까? 아니면 요즘 프리미어리그 빅클럽들이 감독을 대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인 걸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요즘 프리미어리그 빅클럽들은 예전처럼 감독에게 모든 걸 맡기지 않는 추세로 점점 기우는 것 같아요. 선수 영입, 클럽이 추구하는 플레이의 큰 틀, 장기 플랜 등 이미 보드진과 스포츠 디렉터 중심으로 설계가 되는 구조인 거죠. 감독은 그 안에서 실행자이자 그저 관리, 책임자에 가까운 거예요. 말 그대로 매니저보다는 헤드 코치인 셈이죠. 어쩌면 그냥 한 부서의 책임자 정도로 취급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아모림은 맨유로 오기 전에 물론 포르투갈 리그에서 팀을 정상으로 이끌면서 젊은 전술가형 감독으로 평가는 받았지만 빅클럽 경험이 없는 비교적 신예였고, 마레스카 역시 첼시로 오기 전 2부 리그에서 성과를 낸 역시 전술가형 젊은 감독으로 평가는 받았지만 감독 커리어가 짧고 빅클럽 경험이 없는 신예였어요. 구단 입장에서는 이런 신예 감독들이 구조에 더 잘 적응할 거라 기대했고, 구단이 설계한 시스템 안에서 좀 유연하게 움직여줄 거라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슷한 예로 리버풀이 슬롯을 선택한 것도 이미 모든 걸 이룬 감독이 아닌 전술적으로 성장 중이고 구단 구조에 맞춰 함께 커질 수 있는 적절한 인물이라 판단했던 거죠. 슬롯도 시즌 초만 놓고 보면 거의 경질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사실 이 압박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죠. 아스날도 비슷해요. 아스날에서 처음으로 감독직을 시작한 아르테타 역시 처음엔 헤드코치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매니저형 감독으로 진화한 케이스죠. 결국 프리미어리그 빅클럽들은 현재 감독에게 권한은 제한하면서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즉각적으로 요구하는, 또 전술가형 감독을 데려온 뒤 정해진 구조 안에서 일하길 바라면서 성적은 빠르게 내길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서 감독이 구조에 대한 의문을 품거나 권한의 경계를 넘으려는 순간 관계는 급격히 틀어지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감독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는 이 현상은 특별히 누가 크게 실패해서라기보다는 요즘 프리미어리그 빅클럽들이 감독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얼마나 빠르게 감독을 소모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구조가 좋다, 좋지 못하다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지만 아마 다음에 오는 감독 역시 이 상황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고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리그에서 감독을 더 이상 한 팀의 매니저가 아닌 구조 안에 들어온 헤드코치, 하나의 역할로 쓰기 시작했다라는 건 이제는 또 축구가 감독 노름이 아니라 구조, 구단 시스템 노름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